저는 네. 탱고픽 광고는 다 저건 줄 알았습니다. 정프로 요건 줄 알았는데 다른 채널에선 다 다른 탱고픽 광고가 나오더군요. 다른 채널에서는 뭐 전혀 그런 구린 광고가 아니 3%에도 그거 차라리 그 음원을 줘요 제발. 난 힘들어 미치겠어. 네. 근데 광고 효과가 3% 탁월하대. 탁월하죠. 어? 예. 저 광고 빨리 박멸을 하면 저렇게 기억이 남을 수는 없으니까. 네. 새로운 광고 기법에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아, 아주 치가 떨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3 플러스 우리 권순우 팀장님부터 모셔보죠.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 부담돼요. 인사만 하고 나면 오늘 네. 뭔 하부를 해야 되는지 그 기대하는 아이. 목소리들이. 네, 그러지 마요. 아, 그래서 그냥 야구 얘기나 좀 해보려고 야구? 그러는데, 예, 어제 그 키움이 이겼습니다. 2승 1패, 1승 글쎄 남았습니다. 말이야. 이제. 야구 지금 뭐 키움이랑 어디랑 하는지도 몰라 이 시네. 아이고, LG랑 하기다 LG랑. 아, 그래가지고 키움 증권이나 좀 어제 키움증권 주가가 6% 올라서 차트를 진짜?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차트 보여주시죠. 다른 증권사도 올랐어요. 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 대표님이 가진 네. 주식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하루예요? 예, 하루 봅니다. 어, 키움증권 주주야? 샀죠 그때. 아 그래. 네, 증권주도 하나 있어야지. 저 올섹터인데. 내가 저거를 누가 추천한지 안다 저거 솔직히. 아유, 내가 저거를 안다. 저거 11만 원인가? 하여튼 10만 원 넘어 샀는데. 우리 정 대표님이 기분이 좋으시다면 제가 굳이 아부를 하지 않아도 뉴스로라도 이렇게 아유,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올라봐야 지금 마이너스 20몇 %라는 거는 잊지 말아주시고. 네.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뉴스를 골라야 될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고른 뉴스는 아닌데 일단 22가 네. 0.75% 포인트 네, 자이언트 스텝 하나 두 번째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애플이 3분기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 실적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메타 관련한 얘기 드리면서 그 장이 마감되고서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장이 열리면 또 더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무려 22%가 하락했습니다. 메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어제 진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메타 차트를 주봉을 쫙 그 올린 분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몇 년 전이라고 뭐 저 주가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예. 메타가 정말 어제 화제였죠. 예, 사실 오늘 뉴스 제목은 애플로 갖고 왔는데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로얄 더치셀하고 메타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로얄 더치셀은 대표적인 석유 회사죠. 쭉 날아가고 쭉 빠지고 이게 로얄 더치셀하고 메타의 비교입니다.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저런 걸.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딱 모습을 합치면 딱 아, 그지? 예. 근데 저렇게 메타가 저렇게 떨어졌어요? 예. 저 훅 떨어진 게 언제예요, 저거? 5일봉이요, 5일봉. 어제, 실적 어제. 발표하고 어제. 아, 5일짜리 5일짜리. 로얄 더치셀은 실적 발표하고 어제. 저 5일로 봐서 그렇죠. 5년으로 보면 더 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애플 실적을 갖고 왔던 이유는 사실 삼성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애플은 정말 애플이 애플했다. 매출은 901억 5천만 달러, 128조 원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8% 늘었고 주당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측치가 889억 달러였는데 901억 달러를 올렸으니까 이게 시장 예측치조차도 상회하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 판매가 잘 안 될 거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잘 안 됐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전자기기 잘 안 팔린다 그랬는데 애플의 맥북은 또 엄청 많이 팔렸어요. 맥 컴퓨터. 이게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PC 노트북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맥 컴퓨터만 25%가 매출이 늘었습니다. 야, 진짜 브랜드 힘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저희 그 어제 3프로 팀 몇 분 뭐 이프로님, 안승찬 대표님 같이 해가지고 어제 트렌드 코리아 2023 관련한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년도 트렌드에 이제 평균의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없어지고 소비가 좀 더 양극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평균적인 물건들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가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브랜드에서 좀 프리미엄 브랜드 반열에 올라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전제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애플만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은 15% 증가했고 순이익은 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애플이 정말 애플했네. 예. 응? 애플 대단합니다. 근데 애플 실적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건 사실인데 또 저거라도 실적이 좋아야 솔직히 그나마 좀 버텨지는. 뭐다 푸트 아니 무슨 알파벳이 그렇게 빠질지 누가 알았나. 그러니까요. 메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 박살 그죠? 나고. 다 박살인데 애플이 그래도 버텨줘서 그래도 뭐 저런 것도 있죠. 이렇게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하는 기업은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일째 그런 것 같은데 나스닥은 1점 몇 퍼센트, 2% 빠지는데 다우는 오르는. 그렇죠. 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빅테크 하나씩 무너지니까. 퀄컴 같은 데는 어떻게 됐나? 어, 퀄컴 혹시 소식 못 들으셨죠? 네, 예, 퀄컴이 있구나. 가지고 있으세요? 퀄컴 저 옛날에 샀잖아요. 아, 퀄컴도 망가졌구나. 다니모 사이언티픽. 지금 미국 주식 딱 2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엔비디아 한번 샀다가 말아먹고. 다니모. 다음 뉴스 할까요? 네, 다음 뉴스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미국과 한국의 데칼코마니예요. 예.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2.6%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게 사실 1분기에 뭐 차트 보시면은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에서 경기 침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분기에 2.6%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1%, 0.6%였나? 잠시만요. 0.3%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는 0.1%였는데 와 이걸 상회했다 그래서 0.3%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2.6%가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던 가장 큰 동력이 무역 수지입니다. 뭐라고요? 무역 수지 개선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그래요?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범이 무역 적자였었는데 3분기에는 수출이 14% 증가하고 수입이 6.9%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수출이 이끌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와 이거 이 정도 되면 미국은 뭐 치트키 아닌가 사기캐 아닌가 사기 캐릭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강달러가 되면 미국 기업이 현지에서 해외로 수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가격 불문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한 가지가 있죠. 석유 제품. 아. 근데 미국에는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나잖아요. 정유주들 날아가더라고. 예. 어? 그러다 계속? 보니까 유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 강달러까지 얹어 있는데도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자기네가 강달러에 내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고유가와 저쪽에 에너지난이 생기면서 그걸 수출로 밀어내면서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좀 사실상 경기 둔화 아니냐. 이게 무역 수지라는 것이 개선되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한 경쟁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머리가 복잡하겠어. 자기가 또 2.6% 성장해보겠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고유가가 만든 그거거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잡아야 되고. 예. 야, 연세도 많으신데 머리가 복잡하면. 그러니까 소비 지출은 오히려 2분기에 2%가 올랐는데 3분기엔 1.4%가 올라서 좀 감소를 했고요. 주택 부문도 7.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참 어찌해야 되나 싶다가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해야 되지 자기 않겠습니까? 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쉘이 이번에 그 3분기에 94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이거는 딱 메타하고 딱 반대예요. 메타가 한 90억 불 정도 하다가 40억 불대로 줄었는데 여기는 반대로 한 40억 불 정도 하다가 90억 불로 올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쉘이 배당을 15% 늘리고 4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올해 주주 환원 규모만 26조 3천억을 한답니다. 애플이에요? 애플. 쉘이 애플 같아. 그럼 오늘 되게 희극이죠. 네. 우리한 뭐 누군가한테는 비극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장소도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장소가 어디였냐면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3분기 이익의 2배 이상 쉘은 배당금을 올렸다. 쉘의 이익은 가격을 낮추는 주유소로 가야 되는데 이게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예.
그렇게 특정 회사 뭐 얘기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쉘의 이익은 사실 기름값을 낮춰야 기름값을 되는데. 낮춰서 국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걸 주주한테 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발표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예. 마이크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뉴스들이 막 어디는 뭐 어디로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게 막 계속 반복돼서 좀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를 한 독일 남방에 있는 에너지 비용이 올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 난방 비용이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쉘이라는 회사는 뭐 실적이 따블났다고 해가지고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걸 사야 되는 독일에서는 모든 가구들의 에너지 가격이 2배가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정말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지금을 해석하기란 참 어려운 시국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반도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게 바이든 그 양반이 칩 들고 그 뭐야 이거 동그란 거 뭐라 그래? 웨이퍼. 웨이퍼 들고 막 이럴 때부터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때. 그치? 아 그랬죠. 반도체 회의한다고 막 부르고 뭐 그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아. 아 그런가. 그러네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니까 그때가 반도체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건들면 다 떨어지는구만.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의 손이야. 자, 바이너스의 손.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안 좋다고 막 억압하는 데는 막 올라가. 그러네요. 거꾸로. 근데 오히려 그게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 포지션이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에서 특정 분야가 이렇게 잘 되고 되면은 그걸 일종의 좀 재분배해 주는 역할을 정치가 좀 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어쨌든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이게 뭐 삼성전자 실적 얘기하고 우리나라 GDP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또 미국이랑 정반대입니다. GDP도 반대고 대표 기업도 반대고 경제 성장률은 0.3%를 기록해서 한 0.1% 전망치에 비해서는 좀 상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그나마라도 이게 성장을 견인했는지를 보니까 그 민간 소비와 내수가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건 무조건 수출이 견인을 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번에는 수출이 아니라 민간 소비와 내수가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순수출이 요만큼을 까먹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민간 소비가 이걸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인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어제 삼성전자 실적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모습이 우리나라한테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게 트리클 이펙트로 내수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돈이 좀 내수에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에서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돈으로 지금 민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민간 소비가 좀 약해지기 전에 수출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네. 그 자금의 원천이 좀 없어진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이 76조 8천억, 이익이 10조 8,500억 원으로 매출은 한 3.8% 정도 증가했어요. 네. 근데 이익이 31% 감소했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그럼 와 31%면 이익 감소폭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60% 넘게 감소했거든요.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네. 삼성전자는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좀 있다 보니까 이익 감소폭이 좀 적었던 거고,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감소폭이 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원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원가가 좀 낮기 때문에 수익 방어가 조금 더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감소폭이 하이닉스보다 좀 적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은 5조 1,200억 원, 지난해 10조 6천억 원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뭐 PC, 뭐 노트북, 스마트폰 수요 감소하고 특히 중화권 스마트폰 이거 줄어든 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 약간 좀 그
그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파운드리와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메이크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27조 5천억 원으로 3분기예요. 이게 매출이 48%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매출은 48% 증가. 삼성전자는 뭐 조금 늘어난 정도여서 네. 결국은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반도체 업체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오후에 언더스탠딩 출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시장의 좀 상세한 얘기들은 그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근데 요즘에 뭐 삼성전자가 어제 59,500원? 예, 실패했어요. 6만 원. 아, 연가기는 6만 원 실패했는데 네. 오늘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네.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TSMC에서 빼서 삼성전자 산다는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만 리스크 예. 때문에 대만에서 대만 팔고 한국 사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머니 무브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네요. 예, TSMC의 어떤 실적도 피크아웃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삼성전자는 이제 바텀 확인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주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환율을 보거나 주가 지수를 보거나 이른바 뭐 어제 말씀 주셨던 BBB5 같은 경우에 그 섹터가 뭐 되게 좋아서 뭐 되게 뭐 여기가 전망이 밝아서 라기보다 2차전이 괜찮지.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지수사게 되면 들어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 자금을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몰아왔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BB5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이거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수요 전망이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은 내년 상반기는 좀 별로일 것 같다. 근데 하반기에는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 개선에 기미만 보여도 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수요 개선이 하반기에 되면은 하반기에 가는 게 아니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네. 하반기에 갈 것 같다 그러면 상반기에 먼저 가는 성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파운드리 실적을 보고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망치를 보고 움직이는 거라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반도체주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